네, 이번에는 정혜윤 기상재난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밤사이 중북부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젯밤 9시 이후부터 이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한 2~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그 양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 서울 강북구 지역인데요.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밖에 경기도 쪽으로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남양주 지역 그리고 청평 지역을 중심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요. 이 화천 지역을 중심으로도 115mm가량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요란한 비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은데 시간당 강수량이 예보된 것처럼 50mm를 넘은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수유 지역이 40mm에 달했고요. 인천, 강화, 양도면에서 시간당 56.5mm로 가장 많은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난 밤 사이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 극한 더위나 이런 집중 호우가 열대 수증기 통로가 한반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여기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선은 태풍 바비에서 약화했던 온대 저기압이 네. 어제 우리나라 중부지방 쪽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저기압이 열대 수증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과를 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미 우리나라 주변으로 뜨겁고 습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어제 오전 9시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이 반시계 방향, 제가 색깔을 좀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보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게 바비에서 약한 열대 저하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남동쪽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아열대 고기압의 위치입니다. 네, 그 사이에서 지금 남쪽에서 강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뜨겁고 강한 열기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로 밀려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거대한 이 수증기 통로가 지금 만들어진 셈인데 앞서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하기 전에는 이 태풍의 강도가 초강력 수준까지 강해졌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졌고 또 뜨겁고 습한 열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 영남 지방의 경우는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고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강풍 피해가 또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태풍은 일단 우리나라를 비껴갔지만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비바람 피해를 주고 또 지난 밤 사이에는 태풍이 약화하면서 강한 호우까지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그런 차례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은 아니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온난화에 또 수온이 점차 또 높아진 열대 엘니뇨가 또 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철 더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좀 들어보시죠. 엘니뇨 환경에서 태풍이 길게 늘어진 경로를 이동하며 충분하게 강력한 엔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고온의 수증기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풍부하게 끌어올린 결과인데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북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위험하고도 불편한 여름철 대해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강하게 영향을 주는 거는 좀 이례적인 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도 좀 강한 태풍이 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간접적인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 비는 일단 멈췄기 때문에 좀 네네. 한숨 돌릴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산사태입니다. 예. 우선은 이 산사태와 지반 붕괴 같은 경우는 많은 비가 내린 뒤에 지금부터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며칠 동안 지금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좀 반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의 대지가 이미 이 포화 수증기 물을 이제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이미 포화 상태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는 이미 수압이 좀 흙을 어느 정도 좀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비가 멈춘 뒤에 물이 좀 지하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산림청이 현재 서울 경기는 아직까지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전화로 좀 취재를 해보니 오늘 밤사이 잠시 좀 약화했다가 다시 비가 내릴 때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신호나 네네. 전조 증상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전조 증상을 알면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예.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요한 상황인데요. 우선은 경사면에서 갑자기 좀 많은 양의 물이 좀 솟구쳐 나올 때, 그리고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가 또 나오지 않을 때. 그 뒤틀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람이 잘 불지 않는데 산의 나무들이 좀 서서히 흔들리거나 그리고 땅 속에서 이제 쿵 하는 땅 울림이 들리거나 또 산 울림이 들릴 때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옹벽이나 축대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곳곳에서 밤사이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있었는데 좀 네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비는 그쳤는데 오늘 초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엄청난 수증기들이 앞서서 이제 저희가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폭염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수증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온보다도 체감 온도가 더 높습니다. 오늘 서울 29도인데 체감 온도는 31도고요. 앞서 저희 대구 지역 연결을 했지만 네. 그 지역은 폭염 경보 속에 지금 체감 온도는 36도, 37도까지 오르고 있어서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당분간 이제 폭염 경보 수준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서울 기온도 내일부터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 찜통 더위를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가 완전히 그친 게 아니더라고요. 주 후반에 또 비 예보가 있는데 네. 강한 비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더위로 또 수증기에 있는 상태에서 비구름이 유입이 되면 이 상태에서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선 내일과 모레 사이에 남부지방으로 최고 80mm 가량의 비가 예보가 됐고요. 이후 이제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 쪽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일요일쯤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요일에는 중부지방 쪽에 다시 한번 강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가 다시 내린다고 하니 계속해서 기상 정보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훈 기상재난안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